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8일 밤 새벽 2시입니다.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어제 방송 많이 좀 구독을 권해주셔서 8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김건희 건사랑 팬카페에 적극적인 가입을 권고드립니다. 제 방송이요, 제목 바로 밑에 방송 설명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링크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클릭 2번만 하면 김건희 건사랑 팬카페에 가입이 됩니다. 지금 이제 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지금 7만 5천 명을 넘었었는데요. 자, 이거 이달 말까지 최소한도 8만 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3월 5일날 4일하고 5일날 사전투표가 있는데요. 그때 당당하게 그야말로 정권 교체의 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시청 여러분들께서 김건희 팬카페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여러가지 이제 오늘 상당히 좀 어수선해요. 이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 자초지정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그야말로 일치까지 전부 공개했어요. 자, 일치까지 공개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단일화를 노력했는데 이 안철수 후보가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래서 좀 받아달라.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전화를 걸어온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러 가서 단일화를 꼭 이루겠다. 이러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안철수 후보 오늘 이순신 장군의 12척을 하면서 이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안철수 후보는 그대로 완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그리고 전망이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어떻든지 간에 이 윤석열 후보도 전화만 걸어오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도 현장에서요, 오늘 지금 호남에 가 있잖아요. 거기서 기자들이 정말 윤석열 후보가 전화오면 진짜 안 받을 거야? 안 갈 거야? 딱 이런 뉘앙스의 질문에 관해서는요, 구체적인 대답을 안 했어요. 이 딱 한마디가 제가 바라다보는 긍정적 판단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근데 저같죠, 좀 긍정적인 기대를 많이 갖는 그런 보도는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상의 극적 반전 가능성은 신랄 같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전반적인 지금 언론의 분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요, 밝힌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협상 일지를 통한 협상의 상세한 내용을 이제 발표한 것도 특징이지만요, 협상 주역이 다 바로 누구냐?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장제원,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태규, 이거를 갖다가 전권을 가진 대리인이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바뀌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에서 공세 포인트 찾는 것이, 아니, 윤핵관은 다 뒤로 빠졌잖아. 근데 왜 갑자기 장제원이가 남겼어? 나왔어? 이거 윤석열 후보 국민을 속인 것 아니야? 이런 식의 지금 공격을 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쭉 나와 있는 보도를 보면, 장제원 우선 이 협상을 하려면 굉장히 지난한 협상인데, 후보 입장에서도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협상하는 당사자들끼리도 또 상당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개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의 장제원 신뢰,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한때 비서실장까지 거론됐던, 그리고 또 사무총장까지도 거론됐던 그야말로 윤핵관의 핵심 멤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면에 이제 이 장제원 의원이 또 안철수 후보 쪽으로부터 신뢰도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안철수 후보가 카이스트 교수였잖아요. 그런데 이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 바로 카이스트 교수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버지,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부친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요, 배우자였던 김미경 교수가 또 많은 도움을 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부인과도 친분, 안철수 후보와는 또 매형과의 관계로 친분,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태규 의원이 이제 장철수 후보의 측근인데, 이태규 의원과 장제원 의원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의 협상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것이요, 왜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내세우는 원인 중에 하나가, 경선 얘기 단 한마디도 안 나왔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나 또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이 여론조사로 가자는 이 경선 얘기가 한 번도 안 올라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왜 경선 얘기를 안 하느냐? 왜 얘기를 안 하느냐라고 보면요, 지금 다자구도 쪽에는 상당한 편차가 납니다. 한 4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단일화 조사로다가 딱 야권 단일화 조사를 딱 할 경우에는요, 윤석열 후보는 45.6, 안철수는 한 7, 8, 9%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단일화 조사를 딱 해버리면 안철수 후보가 36%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 역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때의 여론조사하고는 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박영선이라든가 안철수라든가 오세훈, 이런 분들의 지지율이 거의, 박영선은 27.3, 그 다음에 오세훈은 30.2, 그 다음에 안철수는 24.0, 이 정도로 비슷비슷해서 역선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판에 변화가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판세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경선 여론조사, 이거는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면요, 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부터 이재명 후보 쪽으로부터 안철수 후보 쪽으로 넘어가는 역선택이 막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검수 김영민 같은 사람은 아예 대놓고 나는 안철수 후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판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선 카드는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일화 협상을 왜 전격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저도 여러분들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는 단일화의 진정성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이 자강론 때문에요.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단일화를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우리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공을 안철수 후보 쪽으로 넘겨가지고 만약에 파국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도 있다. 이래서 윤석열 후보는 매우 이례적으로 협상 전 과정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또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고 저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쭉 해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당 안에서 이 청년 최고위원인 김근태 청년 최고위원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요, 단일화 문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열어달라. 그래서 이 야권이 함께 모여서 공동 비전을 수립하고 또 이 공동 비전을 실현할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단일화 문을 열어달라. 그리고 상대가 후보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라도 국민에게는 진정성을 보여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입장문이 나왔고요. 국민이 현재는 이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민당 10년 서울을 총결시켰던 희생을 기억한다. 그러면서요. 정권 교체를 위해 미라리에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후보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해달라. 후보님 곁에 항상 있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야권의 공동비전 실현을 위해서 단일 후보로 세워진 분이 안철수의 가치와 국민의당 정신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부터 나서 맞서 싸우겠다. 그래서 안철수의 비전이 야권의 공동비전이 되고 정권 교체 이후에 정부의 국정과제가 되는 미래를 꿈꾼다. 이번 대선이 안철수 후보의 비전이 완주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안철수 후보도 뭐 상당히 공이 많겠죠. 자, 그리고 또 뭐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많은 또 이 조언 그리고 대안을 찾겠지만은요. 결론은 안철수 후보도 통 크게 가라. 어떤 통? 정권 교체 딱 하나만 봐라. 그러면 필사적성이고 필생즉사라고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는 각오로 단일화에 맞자면 투신을 하면 결국은 모두가 위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서운 이 논평을 내놓고 있는 전효욱 전 의원이 말이죠. 오늘 입장문을 하나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산대로 간을 더 이상 보지 말라. 대선 완주 발언을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스며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효욱 의원의 이 블로그에 올린 이 글인데요. 여기에서 이 전효욱 의원이 내놓은 입장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대선 완주한다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제게는 전과 사범과 작은 엄마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를 거부한다는 말이냐. 윤석열 때문에 휴대폰 통화도 못한다. 이런 자결한 말 그만하고 통 크게 큰 정치로 나가달라. 정치는 상대를 보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다. 단일화 결단으로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을 얻는 사람은 바로 안철수 후보고 만에 하나 이 정권 교체가 안 된다면 안철수 후보는 역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고성 멘트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 수가 300만을 넘어서고 있고 또 이 북한은 미사일까지 쏘고 있는데 문재인은 침묵만 지키고 서운만 엄중융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불안한 안보 상황과 코로나를 지금 거론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거의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 그야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재명 후보한테도 또 한마디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기막혀 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너희 남한을 접수하면 니네 잘못이지. 내가 한국 피가 섞인 것을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는데 너무나 창피하다. 이런 댓글까지 달려있다면서 이재명 후보도 함께 묶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전효욱 의원의 이런 비판적 입장은 자, 안철수 후보에게도 당연히 다 전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현철 YS 아들도 윤석열과 안철수 두 후보에게 읍수하는 심정의 입장을 오늘 내놨습니다. 국민들의 지금 심정은 굉장히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저 외면만 할 것이냐 이러한 입장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은 지금 너무나도 불안하고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다.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될 것으로 믿었는데 요즘 만나면 도대체 선거가 어떻게 돼가는 거냐고 서로들 걱정을 하고 있다. 단일화에 대한 아무런 변화 없이 이대로 선거가 치른다면 87년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요. 두 분 기자를 비롯 다시 한번 호소하는데 힘을 합쳐달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얼찍이 좌파 세력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범죄 세력들에게 정권을 상납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러한 말하는 입장을 내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시대정신인 정권 교체가 최우선의 목표다. 다시 한번 두 분께 간절한 국민의 소망을 채워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뭐라고 할까요? 울산에 있는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 연설해서 이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는 무서운 입장을 표명했어요. 뭐라고 됐냐면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이제 이 집권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 의한 비리 의혹 이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여권에서는 공개적인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권의 결속을 지금 다지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집권 시 문재인 정부처럼 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을 수사하겠느냐 이러한 중앙일보의 이달 초 질문에 대해서 해야죠.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청와대에서는요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본 것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를 표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오늘 연설했어요. 뭐라고 비판하고 있냐.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하느냐.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지. 이런 비판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안정 정말로 중요한데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합니까?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세상에 대놓고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 거겠나. 지금도 이런데 진짜 대통령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우리가 촛불 들고 힘겹게 만들었던 민주공화국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페북에 올렸어요. 꼭 이 이재명은요 밤에 올려요. 밤에 이렇게 연설을 했고 이 연설한 내용을 말하자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이 남긴 이 기사 이런 거를 이 정운현 전에 말하자면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 최근에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 정운현 전 비서실장이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 기사를 페북에 공유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정치 보복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후보가 울산 유세 때 이 한 말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당장은 보복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은밀하게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진심이 아니길 바라고 혹 실언이라면 정정이나 또는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의 본심이고 이재명의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내 단일화가 이제 사실상 무산되는 거 아니냐에 따른 이런 우려가 굉장히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잘 아는 지인 한 분도 저한테 이제 말하자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메시지를 보내와가지고 시민혁명 즉 유권자들이 단일화를 하자. 표로 단일화를 해서 시민 유권자 단일화를 해가지고요. 시민혁명을 이루자. 이러한 또 이 메시지 아이디어도 또 줬는데요. 이 시민혁명 비슷한 이런 단일화. 시민들이 이제 앞장서서 표로 단일화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유군일 칼럼이 있어요. 뉴데일리에. 그래서 지난 2월 20일자 칼럼인데요. 이제는 정권 교체 바라는 유권자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칭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연장을 바라지 않는다면 유권자 스스로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 즉 단일화는 자유의 삶이냐 아니면 전체주의 삶이냐를 택하는 건데 만약에 포기하면 중화 제국주의 지배를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 지인이 저한테 보내온 이러한 문자 메시지와 비슷하게요. 유권자가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칼럼을 뉴데일리에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윤석열 안철수를 향해서 자꾸만 단일화해달라라고 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입만 아프고 콧대만 높여주니까. 그러지 말고 나 스스로 단일화를 하면 된다. 손쉽다. 당당한 당신이고 판단해주고 결정해주는 것이다. 왜 구차하게 단일화해달라고 부탁하냐. 내가 단일화를 강제하면 될 것은 그렇다. 강제하자. 표의 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전이 따로 없다. 지금의 상황이 내전이다. 최후의 결전만 남았다. 이 결전은 백병전이고 여기서 이기면 자유인이 승리한다. 위대한 표의 결단으로 진정한 자유인의 자격을 쟁취하길 바란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유근일 교수가요. 굉장히 강하게 유권자의 힘으로 단일화를 이루자.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바로 2월 20일인데 2월 20일이 언제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이제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날 이러한 유권자 중심의 단일화를 강력히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 내용을 보면요. 이제야말로 조지 오웰의 1984와 같은 전체주의 일당 독재 세상이 코앞에 닥쳐와 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인들은 결단해야 되고 그런 전체주의 사상을 한번 살아볼 작정인지 그래서 실제로 겪어본 다음에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해 노라고 말할 것인지를 노라고 말하기로 정했다면 윤석열 안철수가 이룩하지 못한 단일화를 유권자들이 이룩해야 한다. 어떻게? 굳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겠다. 뻔한 이야기다. 쉬운 이야기다. 유권자 스스로 자신의 표의 향방을 상습적인 산수의 법칙에 따라 정하면 된다. 그러면 단일화가 저절로 된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뉴스를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내일 우크라이나 상황 종합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가 말이죠. 이재명이 다 비슷하게 이 코미디 출신의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국내 정치 분열 갈등을 조작하고 대립 반목을 이용해서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면 외교도 고립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국내의 분열, 극한 대립이 외교적 위험과 전쟁을 초래한 것이다. 외교 경험이 없는 코미디언 출신 아마추어 대통령이 미숙한 리더십으로 러시아를 자극했다. 이러한 발언에서 많은 논란을 야구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요, 이 결사항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푸틴이 속전속결을 해서 속전속결전으로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이 좀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그리고요, 지금 미국과 EU 연합에서는요, 러시아 은행들을 갖다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이 결제망에서 제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융체제예요. 이 스위프트 결제망은 전 세계 은행 간의 송금 시스템인데 퇴출되는 러시아는요, 수출 대금을 받거나 또는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완전한 경제 고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부에서는요,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벨라루스 국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 간의 휴전 협상이 말하자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이죠, 오늘 지금 이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금지 제재 조치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전반적인 대로 제재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은 이런 미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 국가 명단에서 빠져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대러 정책, 대우크라이나 정책의 혼돈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서방과 그다음에 미국과 EU가 지금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제재에 나서니까 말이죠, 핵무기 운용 부대에 대해서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 지금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 핵전에 재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일종의 쿠바 미사일 의기하고 비슷한 상황의 위협 전략이고요. 자, 그래서 이 푸틴이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방 국가들이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의 고위 관리들까지 러시아에 대해서 공격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말하자면 이 핵무기 운용 부대에 대해서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방장관하고 총참모장 즉 합참의장에 때 지시했다. 이렇게 지금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는요, 즉 ICBM 핵무기를 운영하는 부대가 바로 이 핵 관련 부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미국은 즉각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CBS와 인터뷰를 통해서 푸틴 대통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전쟁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그러한 이 행동을 계속 막겠다, 이렇게 해서요, 이 외교 전도 상당히 강하게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또 그리고 북한이 26일 늦게 개인 명의의 글을 통해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우방인 러시아를 두둔하면서 사태 원인이 미국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외무성 공식 대변인이 아니라 개인 필명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그만큼 북한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쉽게 입장을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요, 북한이 일관되게 비난해 온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내정 간섭을 우방국인 러시아가 지금 감행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을 계속해서 투둔하기도 사실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고충의 일단이 바로 이런 데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도 시진핑도 상당히 늦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중국과 북한 모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입에 대해서는 자국의 기본 정책과 충돌하는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모습이다라는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